한겨레신문 2025년도 12월 5일자 기사입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62%, 차기 지도자 조국 8%, 김민석 7%라는 기사입니다. 썬가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3주째 60%대, 차기 지도자 조국, 김민석, 장동혁, 한동훈 순. 조국이 1위고 김민석이 2위고 장동혁이 3위, 한동훈 뭐 식으로 되는군요.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62%로 전주보다 소폭 상승했다. 차기 지도자 조사에서는 조국 혁신당 대표가 8%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김민석 국무총리가 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 대표가 3%였다. 5일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조사를 보면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62% 집계됐다. 다 사람이 눈이 있으니까 그거 모르겠어요? 여기에다가 국민의힘당, 미안하지만 국민의힘당이 돼서 김문수가 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찔하죠. 이 대통령 지지율은 3% 60대를 유지하고 있고, 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9%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내렸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62%가 잘한다라고 29%가 잘못한다 응답했고, 2%는 나머지는 이게 유보했다는 거예요. 8%는 의견을 유보했다. 모르겠다 그런 거죠.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가 32%로 가장 높았다.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뭐 눈은 다 똑같죠. 해외에서나 무슨 이번에 에이펙 경주에서 모든 것들이라든지 해외 나가서 받은 성과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잘한다. 역대 정부에서 나는 거의 손가락이 꽂힐 정도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가 32%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외교를 제일 잘했다. 우리나라가 산재되는 외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한미 관세라든지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한 전시 작전권 환수라든지 뭐 관세에 맞물려서 핵 잠수함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미국이 필요로 한 우리나라 그 선박 방산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똑부러지게 잘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32%가 가장 외교를 잘했다. 그리고 경제 민생이 14%고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7%, 직무 능력 유능함이 7% 순이었다. 부정평가는 이유로는 경제 민생이 18%로 남부 잘못했다고 하고,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회피 11%, 전방적으로 잘못했다고 9%, 친중정책 중개인 무비자 입국 등을 7%로 잘못했다고 뽑는 거예요.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1포인트 오른 43%, 국민의힘은 전주와 똑같이 24%다. 조국 혁신당이 3%, 개혁신당이 2%, 무당층이 24%였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 조사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8% 가장 높았다. 이제 조국을 8%로 된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봤듯이 조국이 똑똑하고 그 집이 독립 독립운동 거기에다가 자본을 댄 그런 학원 재단을 가진 그런 조상부터 좋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이 법무장관 할 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전 대통령 다 구속시키고 정치 보복이 아주 그 분야에 강해요. 조국을 갖다가 대통령 세워놓으면 이재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 보복에는 나라가 더 시끄러울 거라.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좀 본받아야 돼요. 정치 보복을 해서 그 보복한 것은 다 자기 머리로 다시 되돌아와요. 부메랑처럼. 조국이 뭐 그 전 가족이 다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조국이 문재인 정부의 실세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갖다 구속시켜서 그렇게 4년을
넘게 그렇게 제일 장기간 구속시켜 놨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자기는 뭐 몇 개월 만에 나오더라고요. 뭐 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예, 조국에 대해서 나도 지지했던 사람인데 조국은 좀 신을 좀 써봐야 된다. 너무 정치복이 심하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장관을 했을 때 조국이 그 뭐 서슬이 뻔했죠. 두 장관을 두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을 다 갖다 구속시키고 여러 가지 뭐 피싸움을 했는데 그거 결과 조국하고 조국 자기 아내까지 전 가족이 아들 딸까지 전부 다 참 고통을 당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했죠. 너무 했다. 그렇지만 그건 자업자득이다 나는 그래요. 조국이 윤석열 정부가 조국한테 그랬던 이유는 조국이 이 국민의힘당 전직 대통령 둘을 다 갖다가 구속시키고 여러 가지 정치 보복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게에 대한 대가로 자기 온 가족의 4명이 다 못 당할 일 당했잖아요. 조국의 이점 뭐냐면 호남에서 민주당이 저기 마음에 안 들 때는 조국을 찍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지만 정치 보복에는 나라가 좀 조용히 편안해야지 자꾸 갖다 집어넣고 대통령 전직 대통령 집어넣고 이러면은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 조사에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8% 가장 높았다고 그러는데 좀 걱정이에요. 정치 보복이 너무 심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7%를 뒤이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4%를 얻었다. 이어 이준석 혁신당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 대표가 각각 3%였고 오세훈 서울시장 2%,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1%였다. 지난 9월 조사에 비교하면 조 대표는 지지율 변동이 없었고 김민석 총리가 4% 올랐고 장동현 대표는 3%포인트 했다. 갤럽 쪽은 진영별 뚜렷한 유력자가 부재한 가운데 여야 전현직 당대표가 망라됐다며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주관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거의 1년 만에 재언급됐고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일일이 호명하며 참여 호소했던 당시 야당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는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와 관련한 문항에서 외교 분야에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이 외교에 잘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산재되고 있는 그 난제들이 이재명 대통령 말고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이 상상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잘하고 있다. 완벽하게 잘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을 해줄 수 있어요. 이어 복지가 57%, 경제 48%, 대북이 44%, 노동 43%, 공직자 인사 36%, 부동산이 24% 차지했다. 부동산이 조금 지지부진하죠. 지난 9월 정부 출범 100일 조사에 비교해보면 외교 정책 긍정론이 47%에서 63% 급등한 것이다. 100일 전에는 9월 달에는 외교를 47%로 했는데 지금 63%까지 급등했다는 거예요. 외교가.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긍정평가도 35%에서 44%로 상승하는 반면에 부동산 정책은 32%에서 24%로 여론이 악화됐다. 지금은 부동산에 대한 그런 것은 악화된 이유가 뭐 국민들 뭐 집주인의 집을 세입자가 그 뭐죠 그게 경배권을 갖다 준다는데 이거 미친 짓이죠. 그게 나라를 온통 갖다 뒤집어 엎는 짓이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TV 경제죠. TV 경제신문, TV 서울경제신문에서 며칠 전에 이재명 정부가 그 세입자한테다가
경매권을 갖다 넘겨준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35년 동안 Y기업 장회장이 재건축을 하는 마당에서 팔기 싫어하는 사람을 전부 세입자하고 짜고 부동산하고 짜고 이렇게 35년 동안 임대를 못 놓게 방해를 쳤어요.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임대됐던 집을 장회장이 그 집을 사유재산을 뺏기 위해서 방배동 전 부동산하고 짜고 35년 동안 단 한 건도 방배동 부동산에 우리 집에 계약을 못 하겠어요. 임대 계약을. 그러니까 내가 전봇대에다 갖다 글 써서 붙이고 다니면서 임대를 놨죠. 단 한 건도 35년 동안 남은 사유재산을 막아버리고 세입자하고 짜고는 세입자는 시세의 절반값으로 임대를 주면서 임대를 갖다 못 넣게 방해를 치니까 세입자가 Y기업 장애자한테 매수당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니까 나는 새로운 세입자를 내가 그 광고지를 해서 붙인 사람한테다가 계약을 어떻게 했냐. 당신이 지금 시세의 절반값으로 내가 계약을 할 테니까 그리고 당신이 살고 싶은 데만큼 사시오. 그 대신에 사는 동안에 나는 당신의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료를 동결시키겠다. 당신이 10년 살든지 5년 살든지 살고 싶은 만큼 살다가 나갈 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 당신은 전세 보증금을 빼가지고 나가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 이것이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금의 절반값으로 계약을 해주면서 사는 날까지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동결시킨 데다가 이사 갈 때는 특약 사항으로 당신이 이사 갈 때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라. 우리 집 그 시세로 그 집을 내놓으면 안 나갈 데가 없는데 방에만 안 치면 안 나갈 데가 없죠. 내가 세려면 하나도 35년 단 것도 안 내는데 세입자가 자기가 평택으로 뭐 직장에 옮기게 돼서 가야 될 때는 계약하자마자 한 몇 개월 후에 가야 될 때는 그 사람들이 내서 빼나간 데는 쉽게 빼나간다는 거예요. 세입자들. 그러니까 그런 꾀를 쓴 거죠. Y기업한테 매수당한 방배동 부동산과 이 세입자가 짜고 뭐 경매를 붙여버린다 어쩐다 이 짓거리를 하면서 집을 뺏겨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그 수십억 대의 집을 가지고 뭐 3천에 20만 원 월세 내거나 1억에 50만 원 월세 낸 사람이 수십억 재산에 그 100%에서 3%밖에 안 가진 사람이 그 이재명 정부가 지금 그런 세입자한테다가 이 경매권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 소리잖아요. 35년을 나는 그걸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 도우시니까 이걸 붙들고 있죠. 우리는 붙들고 있었지만 우리 같은 동네에서 엄청난 빌딩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할머니네 부부가 우리하고 친한데 그 사람은 뭐 경매를 붙여가지고 이 아들 친구를 갖다가 매수해가지고 인감도장 가지고 그 땅이 하나 있는데 그 땅을 막내 아들을 건물 빌딩을 지어주려고 은행 대출을 받는데 빌딩을 하나를 저당을 잡혀서 대출 받는데 그 아들 친구를 이 Y기업은 그 아들 친구를 갖다가 매수해가지고 장난쳐서 사기쳐서 뭐 몇 개월 만에 그 엄청난 재산이 전부 다 경매에 넘어가 버리고 이 범죄 이용했던 놈은 전부 해외로 갔다가 빼돌려 버리고 인터폴 수사가 떴지만 다 소용없었어요. 그것을 뺏는 데는 1년도 안 걸리고 3, 4개월에 넘어가는데 자기가 자기 집이 넘어간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입자하고 짜고 또는 이런 재건축하고 이렇게 Y기업이 짜고 이런 식으로 이 동네에서 그 엄청난 빌딩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바닥에 앉아서 충격으로 죽었어. 노인이. 우리는 35년을 그래도 하나님 지키시니까 이게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뭐 노동자를 위하고 뭐 세입자한테다가 이 집주인의 경매권을 갖다 줘버린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네 가구가 산데 전부 네 가구 전부 보증금 해봤자 한 사람의 보증금만 안 돼요. 2층이 6억 방 3칸에 2층 독채가 6억인데 뭐 1억에 50만 원이고 뭐 지하가 3천에 20만 원이고 그러니까 전체 우리 집에 3% 5%도 안 되는 사람이 이 경매권을 가져버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Y기업 같은 사람 평생 우리까지 뺏으려고 우리 모든 부동산을 뺏어버리고 마지막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이걸 뺏기 위해서 방배동 부동산이 35년 단 한 건도 우리 집이 임대를 계약을 못하게 방해를 쳤어요. 우리 집은 아침에 내놓으면 저녁에
임대가 나가는 집이에요. 삼면이 도로에 면에 있기 때문에 뭐 이 세입자들이 각자 자기 문을 갖고 있으니까 주인 만날 필요도 없고 독립적인 공간이 된 데다 주변에 다른 시세보다도 한 10%에서 20%를 내가 저렴하게 줘요. 주변 집보다 더 견고하게 잘 지은 집을. 그러니까 10년씩 살죠. 10년씩 살면서 집을 얻어서 가고 사는 동안에 임대를 안 올리고 이러니까 뭐 주변에서 당신은 인덕이 많다. 어쩌면 저렇게 세입자를 좋고 참 예의 바른 세입자가 들어오느냐 하고 나를 부러워했어요. 근데 Y기업이 와서 손을 대면서 들어오는 세입자들마다 경매에 붙인다고 내용 증명서를 보고 소송을 걸고 이 짓을 하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니까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방해를 친다는 거예요. 응?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 사람이 새로운 계약자가 나면 돈을 받아서 될 텐데 왜 방해를 칩니까? 이것은 경매에 돌려서 집을 빼앗기 위한 이런 계략이죠. 우리가 35년을 이걸 지탱하고 견디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번에도 시세 절반값에 7년 동안을 임대를 안 올리고 동결된 상태에서 뭐 50만 원씩 낸 것을 지금 16개월 갖다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 이 세입자가 소송을 3번을 걸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 했습니까? 당신 주인하고 한 계약서를 가져와라. 계약서가 전세 보증금 이거 시세의 밤에도 집이 지하철에서 1분 거리에 2분 거리에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집이 1억에 50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독채 2층 독채를 이것을 이걸 가지고 1억에다 하면서 주인이 7년을 사는데 동결된 상태에서 임대료도 안 올린 상태에서 임대료를 14개월 갖다 16개월 임대를 연체를 시켜놓고 이것은 이제 Y기업이 우리 집 돈줄 조이기 위해서 세입자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가 그렇게 예의 발랐던 세입자들이 Y기업한테 매수당하면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뭐 집주인한테 1억도 월세로 바꾸자고 했던 세입자가 수십억 저기 집주인한테는 거지라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거지, 당신 거지라고. 돈줄 다 매부르고 살 수 없게끔 임대료도 안 내고 전부 돈줄을 매겨놓고는 세입자를 가지고 비양을 지는 거예요. 이 세입자를 지켜서 당신 거지라 하면 뭐 그렇다 해서 그게 꼼짝이나 하겠어요? 전세 보증금이 없어서 월세로 바꿔주세요라고 사정했던 사람이 Y기업한테 돈 받아먹고 주인한테다 거지라면 그러면 수십억대 가진 집주인이 거지면 이걸 지는 뭔데? 거기에서 3% 5%를 가진 사람한테 이재명 정부가 뭐 기업한테는 뭐 노란 봉투법이 뭐니 해서 기업을 망해먹게 하더니 이번에는 이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의 그 재산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100원짜리인데 80원을 세입자가 갖고 있다면 경매를 붙이라는 것도 그건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이 100원인데 4번밖에 세입자가 돈이 거기 안 돼 있다는 거예요. 7년 10년씩을 임대를 안 올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동결시켜서 이런 걸 악용을 해서 이 세를 못 높게 방해를 치니까 이런 상황이 난데 지금 이재명 정부 뭘 합니까? 오늘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맞아 주요 분야별 정책평가 관련된 문항에서 외교 분야에서 잘했다고 응답이 63%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건 나도 인정해요. 이어 복지가 57% 잘했다는 게 경제가 48% 대북이 44% 대북도 잘했어요. 노동이 43% 공직자가 36% 부동산이 24%였다. 부동산이 제일 나쁘다는 거죠. 부동산 정책이 32%에서 24% 여론이 약화됐다. 아니 집주인한테 집 한 채 있는 걸 가지고 세입자가 그 45년을 갖고 있는 집인데 이 Y기업 장회장이 그 집을 뺏겨서 35년 동안 세입자고 짜고 이 장난을 치고 나는 시세의 3분의 1 값으로 세를 놓고 임대료도 못 주게 만들어서 돈줄 재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시세의 절반 값으로 주면서 당신이 사는 동안에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동결시키고 살고 이제 나갈 때는 전세 보증금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 전세 보증금을 해도 그 시세의 절반 값으로 내놓기 때문에 그냥 계약이 돼요. 지금 빼나가면은 35년 동안을 방배동 부동산을 매수해가지고 단 한 건도 계약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습잖아 이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에서 뭐 주인하고 세입자 간에 특약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을 보니까 특약도 하지 말고 그
세입자한테 우선권 줄 거예요. 100원짜리 집인데 세입자가 3원 가지고 있는데 3원 가지고 있으면 97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 돈을 가지고 세입자가 마음대로 뺏어가 버리고 주인한테다가 거지랄하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조롱을 하는데 그냥 우리는 웃어버리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젊은 사람들 그분 그거 뭐 혈압 오르겠죠. 그건 우린 나이 드니까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웃죠. 이런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집주인한테다 집주인이 그 집을 어떻게 장만하고 어떤 식으로 만든 집인데 그것을 세입자가 들어와서 100원짜리 집을 3원 가지고 있는 세입자가 집 멋대로 갖다가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경매권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부동산 정책은 32%에서 24% 하락했고 외교 분야라든지 이거 63% 올라갔어요. 경제도 대북 뭐 노동 공직자 근데 부동산 제일 낮은 거지. 이런 정책이 뭐 서울 경제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요? 일주일 전에 이게 나와가지고 내가 기겁을 해서 이걸 올린 적 있어요. 올렸다고. 이것은 Y기업은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에 33만 배의 비소나 카둠이나 수은이나 납 등 인체 치명적인 것을 Y기업 황산공장에서 비 오는 날이면 더 많이 배출해요. 원액을 쏟아버려요. 그러면 안동 때문에 거기가 다 배를 뒤집고 죽고 이것이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젖줄을 50년째 오염을 시켜왔어요. 그래가지고 정화 처리를 안 한 것은 돈을 벌게 한 거예요. 정화 처리하면은 마진이 많이 많이 비용이 드니까 돈을 이렇게 해서 번 돈 가지고 Y기업 장회장은 묻지마 살인, 디도스 사이버 테러, 강원도 펜션 14명을 자살 살인, 연예인 성삼남, 연예인들 수많은 연예인들이 정신조종으로 위장해서 살인당했어요. 강원도 펜션의 14명의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장했던 우리 가족이 당한 것을 그런 데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많은 사람이 지금 Y기업이 정신조종 자살로 살해당하고 있으니까 이걸 세상에 알려라. 그래서 20년 전부터 나는 Y기업 장회장의 정신조종 자살 살인에 대해서 내 블로그마다 올렸죠. 20년 동안 올렸어요. 30개 블로그가 된 이유가 막 그럴 때마다 쫓아내서 폭파시켜버리고 블로그를 갖다 매수해서 갖다가 내 거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데서는 네이버 1, 2, 3 하고 네이버 8까지 가 있어요. 전부 막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간증 주일날 오후 4시에 내 어떤 간증을 보는 사람이 20년 동안을 선가크루스를 찍고 돌아다녀요. 뭐 이글루에서 다음에서 뭐 네이버에서 내 어떤 간증 설교를 들었던 분들이 20년째 졸졸 따라다녀요. 요새는 유튜브니까 유튜브에도 혹시 선가크루스 있나 찍어봤더니 여기서 설교하고 계시는군요 하고 들은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이 정신조종 자살 살인이 뭐 묻지마 사는 디도스 사이버터 강원도 펜션 뭐 초첨단 기기를 가지고 정신을 조종하기도 하고 특정 단을 세뇌시키기도 하고 우리 가족이 당했던 걸 세상에 알려라.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있다. 그런데 강원도 펜션의 14명의 죽음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거기에서는 강원도 펜션 자살 사건 때 부산의 펜션에서도 죽었어요. 3명이 간데. 그런데 그것이 불특정 다수를 인터넷을 통해서 그 글을 읽는 사람이 다 세뇌당해요. 특정 단에. 그래가지고 강원도 펜션에 처음 만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다 펜션에서 남자 둘 여자 하나 3명씩 짝짝 지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끼리 똑같은 내용으로 유서를 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뭐 피워놓고 다 죽었어요. 그때부터 내가 Y기업의 장회장의 정신조종 자살 살인이 처음으로 경찰은 이것은 정신조종 자살이다. 그런데 Y기업은 이것이 자기가 이게 구속당할 것 같으면 대타를 갖다 세워놔요. 멍청한 사람을 세워서 자기 대타로 그 사람이 구속당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담당 경찰은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매우 평범하고 이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을 인터넷으로 전부 세뇌시켜서 강원도 펜션에 모이게 하고 부산 펜션에 모이게 해서 이렇게 여자 하나에 남자 둘씩 해서 똑같은 내용 유서를 쓰고 똑같은 방법으로 펜션에 만나서 이렇게 죽게 할 만큼 머리가 굉장히 평범하고 이런 사람은 일을 저지를 인물이 못됐다. 근데 그 사람은 끝까지 자기가 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신조종을 시켜서 끝까지 자기가 했다고 주장하게 만들어요. 거꾸로 말하면
또 끝까지 안 했다고 또 주장할 수 있어요. 이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도 강원도 펜션 사건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태원 사건하고 강원도 펜션 사건하고 똑같다. 하나님, 강원도 펜션은 저 강원도에 있고 이태원은 서울 중앙에 있는 용산구에 있는 건데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 사건 둘이가 다 공통점이 있다. 전부 불특정 다수를 뭐 부산에서 대구에서 뭐 광주에서 무슨 강원도에서 사방 전국 각지에서 인터넷을 보고 모여왔다는 거예요. 서울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전국 각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인터넷을 통해서 한 군데 모여가지고 와서 밀어가 살인 명령 단어였다. 근데 그 사람들을 카메라에 찍힌 사람은 불었고 밀어 했으니까 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 펜션에서 한 사람은 자기가 안 해놓고도 자기가 했다고 주장했죠. 이거 세뇌시킨 거예요. 세뇌. 한번 세뇌 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해하기도 하고 남을 죽이는데 도구로 이용당하기도 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집을 전부 자기 멋대로 뭐가 주장한 대로 뭐가 안 되니까 우리를 죽인 데는 돈을 얼마든지 써도 좋다. 방배동 부동산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뭐 아는 노인 그 부동산이 나고 친근한 노인 부동산이 Y기업 장회장이 우리 집 죽인 데는 돈을 얼마든지 써도 조지가 끝까지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35년을 단 한 건도 계약을 안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뭘 하냐면은 35년을 지켜온 이 집을 부모님한테서 유산으로 받은 집을 35년을 지켜왔는데 이재명 정부는 세입자가 그 동네 주변에서 어쩌면 당신께 저렇게 세입자 좋은 인덕이 많다고 좋은 세입자가 들어오냐 했던 세입자들이 Y기업한테 매수 당하니까 주인한테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라고. 지는 보증금 1억이 없으니까 월세로 놔주세요 했던 사람이 Y기한테 돈을 받아먹고 수십억짜리 집 주인한테 거지라면 뭐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돈줄 다 재놓고 임대료도 안 내고 살 길이 막막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세입자한테는 펑펑 돈을 주면서 거지하라. 거지를 한다고 우리가 거지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35년을 버티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뭐 노란 봉투법으로 기업 죽이더니 이제는 집 한 채 갖고 있는 그 중산층 세입자들이 뭐 경매권을 줘버린다면은 우리처럼 100원짜리 집을 갖고 있는데 3원짜리 3만원 100만원짜리 집에 3만원 세입자들이 이 집을 전체를 갖다가 상무수 갖다가 이 경매를 해버린다면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인데 80만원을 세입자가 갖고 있다면 그건 그럴 수 이해가 가죠. 그 집이 껍데기고 전부 80만원 90만원 세입자 돈이면 경매 묻혀서 자기 돈 빼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처럼 그 100원에서 100만원에서 3만원밖에 자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 집 전체를 갖다 경매할 수 있는 능력을 세입자한테 준다는 건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것이 지금 일주일 전에 서울경제TV에서 나와서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보니까 다른 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63% 지지율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일 나쁜 것이 부동산인데 저번 9월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32% 지지율이 있고 근데 지금 보세요. 무슨 새로 계약하는 세입자하고 그 부동산에서 특약 사항을 하지 말라고까지 법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시세의 절반값으로 주면서 6억짜리 집을 1억에 50만 원을 주면서 너희들이 사는 동안까지 임대를 안 올리고 동결시켰다. 7년을 동결시켰어요. 그 대신 이사 갈 때는 전세 보증을 네가 직접 빼나가라. 전세 임대를 방해를 치니까 그러면 세입자들은 쉽게 빼나가더라고요. 거기에 뭐 집을 뭐 40년 전에 동파이프를 묻으면서 2층 천정에 무탱크를 그걸 올라가는 파이프를 다 폐쇄시켜 버렸는데 거기에다가 수도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물을 폭포수로 쏟아내서 1층 매수가 세입자는 방방 뜨게 만들고 집에 하자가 있는 것 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이사 가기 전에 세입자들은 하나같이 베란다하고 벽체 사이에다가 대보수 수백 개를 박아요. 망치를 하루 종일 망치를 해요.
가고 난 다음에 실금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1층 천장에서 16개의 그 16개의 바켓으로 물을 천천히 쏟아지면 밖에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집에 집수리한 사람한테 보면 뭐 이거 몇 천만 원 들여야 되고 엄청난 돈을 갖다 요구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금이간데다 실리콘을 갖다가 붙여라 그러시니까 2,000원짜리 실리콘을 갖다가 이게 그 사람들이 대못을 칭칭 박아놓은 거 사이에다가 벽체하고 그 실금이 난 사이에다가 실리콘을 붙이고 나니까 지금 30년째 20년째 지금 멀쩡해요. 이런 장난을 지금 치고 집을 훼손하고 세입자를 가지고 소송을 걸고 뭐 한 사람이 3번 소송 걸었는데 3번 다 특약을 걸었는데 특약에서는 집주인이 시세 절반값을 주면서 사는 동안까지 7년 동안을 임대를 동결시켜주면 그 피해가 엄청난데 세를 빼나가는데 세를 안 빼놓고 집을 헐어놓고는 그러고 나가니 법원이 보통 때 같은 법원이 매수당해서 Y기업이 전부 이겼어요. 근데 특약상을 거니까 특약 때문에 내가 이 집이 안 넘어간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는 뭐 세입자가 이거 경매 붙이게끔 갖다가 압류시켜서 경매 붙이게끔 지금 법을 바꾸고 있으니까 뭐 나는 이거 절대 국민들이 나라를 이렇게 혼돈시키면서 데모질하고 그러지 말라는 사람이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나는 서울 가서 광화문에 가서 난 데모할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어떻게 집주인의 그 수십 년 45년을 갖고 있는 집을 100만 원짜리 집을 3만 원 가진 사람한테 경매권을 줘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미주지예요? 공산당 중이지. 공산당이죠 이건. 뭐 오늘 이제 이재명 정부가 63% 지지율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칭찬할 일이지만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번 주에 9월 달에는 32%에서 24%로 떨어졌다는 데서 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겨레 신문에 2025년 12월 5일자 기사 이 대통령 지지율 62%, 차기 지도자 조국 8%, 김민석 7%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머니투데이예요. 썬과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